2021년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은 윤여정의 당시 나이는 74세였습니다. 같은 날 나무주연상을 받은 안소니 홉킨스의 나이는 84세였고요.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순재는 89세입니다. 여전히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남진은 78세지요. 올해 마지막 공연을 한 나훈아는 77세이고요. 올해도 강연을 하고 있는 김영석 철학자의 나이는 무려 104세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이후 고령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젠 120세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익숙해지면서 스스로 장수시대에 대비하는 일반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61세인 A씨는 요즘 노인복지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내로 현재 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을 접어야 할 상황인데 앞으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10년 전 대기업 보험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할 때는 대리점을 그만할 때 자신도 은퇴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120세 시대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또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A씨는 80세까지는 일해야 되는 세상에 살 것 같습니다. 노인 복지 분야에서 일거리가 있을 것 같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64세의 B씨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NPL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이 부실 채권을 싼 값에 처분할 때 이를 매입해 시간을 두고 팔아 이익을 남기겠다는 것이지요.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자산을 매각하려는 기업들이 많은 현 경기 흐름으로 볼 때 제법 긴 시간 NPL 시장에서 돈을 벌 것 같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 80세까지는 사회활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NPL 시장에서는 그때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해서 망한 적도 있고 재기에 큰 돈을 벌어본 적도 있는 65세의 C씨. 지금은 송사 때문에 자금이 묶여있는 상태지만 미래를 꿈꾸고 준비합니다. 그의 계획은 긴 시간 공들여온 몽골에서 돈을 버는 것과 90세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C씨의 설명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95세의 대학 교수 출신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65세에 은퇴한 이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몰랐다고 하던데 지금은 웬만하면 오래 산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지난 10일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천만 62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26만 12명의 19.51%로 내년이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더 오랫동안 일하려는 사람들이 늘 것입니다.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하지만 스스로 노후를 준비 못하는 고령층이 더 많습니다. 생계 때문에 폐지를 줍는 노인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할 일이 없고 갈 곳도 없어 온종일 공원에서 장기나 바둑을 두는 노인들이 많은 곳도 한국입니다. 급속도로 디지털화돼가는 세상을 노인들이 따라가기도 버겁습니다. 노인빈 곳 문제 해결, 평생교육 등 초고령화 시대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준비 안 된 장수는 재앙입니다.